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찝고,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뭐냐면 사례. 저번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사례를 조금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는 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관련된 유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을 좀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계획서도 있고 이런 형식도 있고 이런 샘플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다 보면 감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 우리 류승은 씨는 쓰실 거죠. 네, 지금 뭐 작업 중에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저번 시간에 네. 써야 될 일이 이제 좀 생기고 부사업으로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은 사업계획서는 내가 한번 써보아야지만 감이 생기는 건데, 왜냐, 그냥 듣는다라고만 하면, 들어서는 뭔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힘든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 느낌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꼭 써봐야 된다라는 건데, 쓸 때는 가장 조금, 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느긋하게 뭐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시간을 잡고 여유를 잡고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사실인데 항상 일이란 게 닥쳐서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설팅 하면 일이 보통 닥쳐서 들어오는데 뭐 그럴 때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제가 막 사업계획서 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상황 분석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현황조사를 통해서 뭐 사업 전략이 나오고 사업 전략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는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쓴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 써달라 부탁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문서 라이팅 같은 거 써보시지 않으셨어요? 문서 라이팅 누군가 업무할 때 많이 쓰시고 뭐 회사 속에서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 보셨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회사 속에서 만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써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인사말 네, 저는요 그 업체 결론부터 쓰는 거는 우리 참 정석으로 참 잘 배우셨는데 뭐냐면 저는 그래요. 회사 속에서든 사업계획서든 그 아이템이 정말 빛나는 첫 사례, 정말 최초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신개발, 뭐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처음 보고 희귀해가지고 처음 사례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례가 없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회사 속에서나 이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 아이템에 비슷한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업계에 있는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회사 소개서라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샘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계획서 작업을 하는데 내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앞에 명분만 잡아주고 그 뒤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how to 방법 부분은요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구성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 쓰시다 보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보통 그 표 같은 것들이 가장 흡사하게 비슷한 업종에 내가 뭐 소프트웨어 회사를 한다 혹은 뭐 IT 쪽이다 아니면 제조기술 쪽이다 아니면 통신 분야 쪽이다 그거에 관련된 회사 속에서나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보셔야 돼. 내가 보더라도 이건 안 읽힌다, 복잡하다, 좀 난해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은 제끼시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비싼 게 조금 값어치를 한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 이게 사업계획서 구하실 때 공짜 샘플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도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낚시 당하면 이상한 게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잘 보는 감이 생기셔야 되는데 이런 샘플 같은 거 그 표 양식 있잖아요. PPT로 된 그 엑셀 표 같은 양식들 딱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개념이 정말 확실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재무 계획 같은 경우에도 투자받을 용도가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내 사업을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무설계, 재무 전문가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는 거죠. 돈 주고 가면서까지는. 그래서 내가 한번 짜보는 건데 그때는 내가 분명히 뭐 고정비로 해가지고 혹은 우리 사업 임대료 뭐 혹은 뭐 투자금 혹은 뭐 사무실에 들어놓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적는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업종에 대한 사업 계획에서 사례를 보고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거기서 이름만 바꿔서 혹은 그 단가만 바꿔가지고 이 정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추정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적용을 하시면 빠르게 그나마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저 같은 전문가들도요. 그 업계의 사례를,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한 다음에 비교 분석해가지고 잘된 사례에 대한 그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뭘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실제 작성을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더 키워서, 왜냐, 혹시 파워포인트 좀 다루세요? 2007 버전 쓰세요? 2003 버전 쓰세요? 2010. 여기 더 고수를 만났네. 네. 2010 버전, 그죠? 네. 최근에 쓰셨어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석 달 되셨어요. 근데 솔직히 2007하고 2010 버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림 같은 거 같은 그 배경 같은 거를 죽여주는 효과 같은 것들, 비주얼 효과 같은 디자인 같은 것들. 포토샵 작업을 더 할 수 있게. 제가 2010 버전을 보기만 하고 그냥 안 써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대요. 2003하고 2007은 큰 차이가 있긴 하죠. 그죠? 뭐 비주얼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2003 버전 쓰시던 분들이 2007 버전 넘어가시면 기능이 막 혼재되어 있어서 분산되어 있어.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뭐,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2003 버전을 지금 우리 국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50대 50? 지금 한 40대 60? 이렇게 가져가는 추세고, 나머지 한 0, 글쎄요, 쓰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더 생겨가고는 있는데, 디자인 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인쇄업체, 혹은 이벤트 프로모션, 이렇게 비주얼 되게 보여주는 그 3D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 그런 데만 쓰게 되고, 다른 쪽은 조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아직까지 2003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잖아요. 호환이 안 된다. 혹은 뭐 폰트가 깨진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지? 2007년도 될 수 있게. 그거 호환 저장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폰트 같은 것들 저장하기 저장하기 옵션에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죠? 뭐 호환하는 거, 폰트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2003 그리고 2010도 마찬가지죠. 이게 호환 저장이 가능한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파워포인트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쓰시는 능력이 그 표 같은 거 만드시고 차트 같은 거 만드시는 거, 이 교육과정 하시면서 또 배우시기도 하셨겠고, 그 기획실무 그죠? 배우셨어요? 네, 일단은 두루 오늘 시간이 정말 되게 함축적이고, 그래서 딱 그래요. 딱 일단은 저번에 배웠던 그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자, 일단 살짝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내 사업을 할 거라고 한다면 뒷부분이 중요한 거고, 앞부분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 사업이 될 거다에 대한 타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투자를 받을 거면 이 사업이 왜 될 건지에 대한 타당성과 재무 수익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문서를 쓸 때 누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먼저는 문서 쓰기 이전에 그 후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말로도 그 사람을
이 사업에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오지도 않는데 문서로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그 문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막상 원페이지를 해가지고 써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페이지를 해가지고 30페이지, 40페이지 써가더라도 그 사람이 정작 정말 잘 써가더라도 관심이 없거나 나는 별로 의향이 없는데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후를 봐야 된다. 그 후가,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전 조율,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쓰는 페이지가 타이틀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타이틀 페이지, 그 다음에 목차 페이지. 그죠? 목차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목차 작업을 여러분들이 뭐, 그냥 흰 종이에다가 나는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하는 목차를 잡고 거기 안에다가 뭐 메시지만 이런 내용을 써야지만 간단하게 잡아 놓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구상력이 생겨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저 타자에 손을 올리시게 되면 그거야말로 약간 뭐부터 써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고 복잡하단 말이죠. 자, 목차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늦으셔도 좋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동. 예, 저번 시간에 안 오셨죠? 네, 그렇죠. 예. 자, 우리 류승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금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업 계획서도 그냥 아이템만 들고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계획서의 프로세스가 딱 있는데, 자, 목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현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전 과제. 네, 일단은 현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쭉 풀어볼게요. 분석 다음에 전략 아닌 네, 여기서 명쾌하게 이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현황은 항상 목적은 항상 올라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현황은 안 좋다, 혹은 현황에 대해서 뭔가 이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거기에서 부여를 해야, 설레임을 줘야지만 이 사람이 이거 사업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현황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내용이 확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게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좋은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도전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 전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을 실행을 하는, 이제 단계가 남았죠. 예. 스케줄, 단기, 중기, 이렇게 기간이라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단기, 중기, 장기, 플랜, 계획,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사업 전략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4P로 나올 수도 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관점만 남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마케팅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P가 나오는 거죠. 그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또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액션 플랜은 이 사업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뒷단계에서 우리가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건 실행 계획을 잡는다라고 해서 그 실행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인원, 몇 명으로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얘한테 뭘 맡길 거고, 얘는 총무부장을 맡길 거고, 얘는 마케팅 기획 담당을 맡길 거고, 뭐 기획 관리팀을 맡길 거고, 뭐 재무 관리팀을 맡길 거고, 그거에 대한 업무 분담이라든지 조직 인원 분장. 그 사람들은 뭐 얘는 얼마를 주고 누구를 뽑을 거고,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뭐 어떻게 뽑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면 되고, 또 마케팅 계획 나오죠. 그 다음에 빠져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네, 수익이잖아요. 재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뒤에서 오늘 시간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재무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되게 디테일하고 여러분들 숫자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빠지더라도 누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배울 수는 없는 건데,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스케줄이 나올 거고, 또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만 하는 이 사업이 결국에는 한 번도 진행을 해보지 않았던 기회가 있는 케이스다. 혹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가 많으면 안정성이 들어올 것이지만, 일단은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건 레드오션의 시장이고요. 너무나도 치열한, 그죠? 근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고, 잘 되면 혼자 튀어나가는 거고, 망하면 쪽박을 차는 거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특히나 투자받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딱 이 부분을 그 페이지로 잡아주죠. 만약에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 페이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업 위기관리 프로그램. 위기관리 프로그램. 위기관리 페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계획서 왜 쓰느냐? 왜 쓸 것 같아요?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게 있겠지. 여러분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금 보전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사업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을 뽑아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투자해 주시겠어요? 뒤에다가는 투자 비용.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지?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투자하십시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투자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사람이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잡지 마시고, 그것도 딱 설득력 있게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받기를 원하는데 이 금액은 이런 데에 쓰일 겁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투자 비용을 마케팅 비용에 쓰라고 했나요? 아니죠. 고정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고 했죠. 보증금이나 생산 설비, 공장, 여러분들 보증금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나중에 쪽박을 타더라도 그 원금은 되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원금 회수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안정시켜 줄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는 결국엔 그 사람한테 뭔가 돈이라고 하는 내가 소기한 그 목적에 대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는 그냥 말로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와 동시에 실천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행을 한 번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정말 사업에 그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 이 사업 전략이 나오기 이전에 앞에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잡아주는지, 이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네, 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략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사업이 이게 정말 좋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당적인 뭔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있죠. 그때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 이게 왜 다르냐. 왜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다른 게 검정색이니까 얘와는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검한데 얘만 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고
내가 뭘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보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 이 아이템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아. 정말 이 아이템은 내가 나만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될 것 같아.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이 컨설팅을 누차 많이 해봤지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사람들이 다 거의 90%가 제가 봤던 아이템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에서 모른다. 이거는 정말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시장에 대한 정말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을 봐야 되는 건데, 잘게 쪼개보는 거죠. 몇 가지로? 잘게 쪼개본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그죠? 현황을 세 가지로 쪼개보는데, 우리가 보통 무슨 관점, 무슨 관점, 무슨 관점으로 보나요? 그죠? 자사 국내 현황, 그죠? 국내 현황.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새로운 건지 아니면 경쟁자가 있는 건지, 주변에 누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내가 그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비자 관점. 소비자. 니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뭐로 분석하라고요? 보통? 그렇죠. 수업 분석. SWOT. 현황을 가지고서, 현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정확한 사업을 충분히 내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나에 대한 현황을 보고, 현황을 쪽에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을 하더라도 SWOT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약점을 잡을 건가요? 아니면 위협을 잡을 건가요? 약점이나 위협은 여러분들의 강점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 걸리고 부딪히고 더 극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항상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렇게 짜는 거죠.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한번 쭉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1년 내지는 2년, 이게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사업이 있다. 나는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더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업에 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우리가 써주는 게 있어요. 이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요것만 일단 보시고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많이 보셨어요?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죠? 순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잘 헷갈리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보통 많은 사업계획서가 실체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앞에다가 딱 서면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이 나오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투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가 되고,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없는데 굳이 꾸며서 이거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회사 규모가 작은데 앞에다가 미리 딱 던져놔버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에게 이런 회사가 이걸 한다고?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체가 있지만 소규모라고 한다면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랑거리서부터 앞에다가 기대 심리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펄포스 목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저번 시간에는 안 보여드렸던 요 페이지를 보면 보이시죠? 보통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도 쓰게 되면 원페이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원페이지가 뭐냐면 요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문, 그죠? 4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문서를 그 사람 딴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풀페이지로 해가지고 써가는 내용들 다 못 보고요. 원페이지로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미팅을 할 때도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페이지라도 가져가서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한 내용들 정리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나도 정리가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에 초면 미팅 때. 그런 다음에 초면 미팅 때 아 이게 정말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세부적인 내용 좀 조사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매뉴얼해서 가지고 와봐.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수익 부분하고 이 사업이 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풀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죠. 자, 보면 일단 여러분들 40페이지, 뭐 5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사업계획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황할 정도로 쓴단 말이야?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정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백과사전 책 누가 봐요? 그것도 최대한 단순하게 요약된 그래서 요즘에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유명하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획서가 왜 나오냐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글 읽는 걸 싫어해지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편하게 더 편리하게 나오는 거지 예전처럼 우리가 한글로 꽈득꽈득 찬 문서 같은 것도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한글 문서보다 더 이제 비주얼 문서를 더 선호하게 되는 추세예요. 자, 40페이지, 50페이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문이 나오겠죠. 요약문은 보통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되게 요약이 되고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되겠죠. 뭐 그 정도. 그런 다음에 사업의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딱 때려주고 사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뒤로 빼주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조사와 분석 그게 바로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죠? 시장 조사와 분석 제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쭉 잡아드렸던 게 단락단락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락단락 왜냐면 너무나도 이 세부 매뉴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락으로 크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현황 페이지가 시장 조사와 분석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전략으로 끌어가 주는 거고 사업에 대한 전략이 나오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계획 나오고요. 또 뭐 제조회사라고 한다면 개발 계획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의 사업 계획서는 체크리스트와도 같다라고 했죠. 뭔가 내가 누락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방지하고 내가 계획성 있게 탁탁탁탁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발 계획, 뭐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계획, 인원, 그죠? 인원 조직도, 그죠? 뭐 스케줄, 업무 어떻게 사업 진행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인데 이 부분에서 뭐 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몇 년 단위로 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이라고 한다면 3년 내지는 5년이에요. 네, 단기간에 1년 안에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단기에 막 수익이 막 뭐 10배, 뭐 2배, 3배 막 오른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렇게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라도 투자하겠죠. 그게 아니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 이미 들어가면서 마케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재무 계획. 그 다음에 투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투자 조건. 얼마를 어디에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여기서 이제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 그죠? 얼마를 투자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딱 제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고 꼭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하면 많이 쓰는 폼들이 이런 폼에 입각해서 써요. 보통 한 사람이 딱 쓰면 그걸 많이 베끼잖아요. 베끼다 보니까 그게 전파가 되고 그게 정석인가 보다, 그게 정답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그 후가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나와야 된다. 혹은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계획적으로 다 짜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고 저런 거 빼먹으면 안 되고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다 리스크로 돌아올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샘플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 저번 시간에는 몇 가지,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저번에는 그냥 그럭저럭 한 사례, 성공한 사업계획서, 실패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그 기준은 없어요, 정말.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과연? 이걸 가지고서도 투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공한 문서가 되는 거고, 네. 실패한 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죠. 결국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끈덕지게 안 될 것도 되게끔 만드는 게 사업자의 노력에 혹은 열이 끝까지 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엔 가져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계획서, 성공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제 관점에서 딱 잡아주는 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누구나 다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답답한 문서다. 이거는 정말 눈에 잘 들어오는 문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저는 이렇게 개발제발 쓴 걸 가지고서도 먹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주얼 기획서라고 하는, 비주얼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겠죠. 자, 이걸 한번 그냥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아까 이런 프로세스 조금 여러분들이 관점 지어가지고 쭉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목차가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4, 5, 6, 7, 8, 9. 이게 단락이 되게 많아져 버리면 이거 역시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보통 단락을 구분할 때는 우리 기획서 쓸 때도 단락은 우리 3스텝이라고 얘기하죠. 3스텝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은요, 뭐, 세븐 마술? 뭐, 있죠. 그, 이렇게 숫자 외우는 거. 매직 넘버 7. 그죠? 그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결국엔 3, 4, 2, 2966.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최대한 짧게, 단락도 짧게. 길게 늘어져 버리면 사람들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또 약간 장황하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문서 쓸 때요, 폰트 뭐 쓰세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비즈니스 문서 쓸 때 폰트 뭐 쓰세요? 밝은 고딕? 네,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는 속도는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 여기에서 무슨 감정인지 여기서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자, 일단 여러분들 쭉 보셨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속도예요. 정말 제가 거짓 하나 안 붙이고 정말 사람들은요 이렇게 본다고요. 이걸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썼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 담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넘겨줄 때 내 의지가 너무나도 열정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뭔가 이렇게 다 열심히 쓰게 되죠. 막 시나리오 쓰는 것처럼. 근데 그걸 누군가는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쓰지만 안 봐요. 정말 내 의지만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봤을 때 쭉쭉쭉쭉 읽히는 문서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문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딱 여러분들이 짚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쭉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안 읽힌다. 좋아요. 너무 글이 너무 많은 게 글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색깔이 통일감이 색깔이 통일감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PT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 색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빈풀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묻혀버리는 색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문제점을 한번 찝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신다면서. 분산돼요. 이걸 찝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감이 있다. 아, 정말 이 사업계획서 아직 안 보셨지만 중간 분량이 끊어지는 게 중간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그러니까 해서 쭉 넘어갈 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딱딱딱 단락을 명쾌하게 끊어주면서 그 다음 단락에 대한 그 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형태로 나온 게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간지 페이지라고 하죠. 간지가 딱딱딱 있어주는 것과 없어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 무르르듯이 이거 막 쑥쑥쑥쑥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저기에 헷갈려 버려요. 다 섞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가 나오고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한 이건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그냥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한다면 단락을 명쾌하게 구분해 주는 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는 지금 단락이 한 7단락은 8단락, 한 11단락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단락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도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조각조각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도 개미집처럼 막 들쑥날쑥 해버리는 느낌만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계획서는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5가지 포인트 안에서 정리를 하라. 너무 넘어가 버리면 또 장황해진다. 5가지 단락.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뭘까요? 보통 여러분들 크게 나눌 때 개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위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단락 나눌 때 첫 번째로는 마켓,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시장 현황에 대한 시장 분석까지, 그 다음에 전략. 그렇죠. 전략하고 컨셉, 그 다음에 사업 전략과 컨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실행 계획. 실행 계획은 그 사업 계획과 컨셉 이 뒷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실행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정말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재무 계획, 그 다음에 재무 계획, 뭐 운영 계획 해가지고 운영 계획 안에 인력도, 뭐 스케줄,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운영할 거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위기 관리 매니지먼트,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다 여기 들어오는 거죠. 하위 단계로. 그러면 크게 단락을 만약에 5개가 나오면 시장 현황 단락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그 전략. 단락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거에 총괄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단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 거고, 재무. 그리고 재무가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이제 운영. 운영. 스케줄로 하고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이런 것도 다 운영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재를 뭐 생산 계획, 이게 이제 다 분야별로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비, 뭐 공장이 막 투여가 돼가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개발 쪽이다라고 한다면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한 챕터가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챕터 나누는 거나 어떻게 단락을 구분 지을 건가 이런 부분들이 틀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단락을 크게 구분 지어서 그 안에서 일단은 단락을 구분해서 숲을 딱딱딱 잡아주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하위 키워드들은 풀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가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단락을 하고 단락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 개 정도? 단락 내에서도 한 세 개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들이 세 개 내지는 4개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뭔가 빠진 게 없어 보이고 남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나,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나만 내가 쓰다 보면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전문가든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이든 계속 이제 검증을 받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을 많이 잘 풀어가지고 관계를 유지했느냐,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관점만 딱 잡아주시게끔 그 문서를 이렇게 딱 보이게끔만 써주시면 일단 이 사람이랑 관계를 지었고 신뢰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 작업, 문서를 쓰기 이전에 인맥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이 뒤에 후반 작업은 하나의 그냥 정말 디자인 같은, 그냥 하나의 계약서와 같은 명분 쌓기 위해서, 그냥 사업을 말로 풀 수 없으니까 하나의 계약서처럼 그냥 명분 때문에 한 3, 400장 그냥 백과사전 베껴가지고 해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냐. 그래서 제안서가 잘 나와가지고 사업을 투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지만,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쓰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먼저 보는 거라고 하죠. 그죠?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폰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굴림체를 여기다 썼죠. 굴림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그 사업 자체에 희마리가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게 스케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색감 자체가 전혀 이렇게 배치가 안 된 듯한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많다. 색감도 막 약간. 그래서 저는 요거 보시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폰트는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폰트가 뭐가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지고서 강하게 어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폰트를 써주는 게 좋을까요? 경고딕도 좋고요. 경고딕은 두꺼워가지고 막 글자가 뭉개져. 그죠? 우리가 2007 버전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게 맑은 고딕체죠. 네, 맑은 고딕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진 글자, 임팩트 있는 약간 각진 글자체. 왜냐면 사람들은 사업 전략, 돈을 투자하세요 강하게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느낌이 들어야 돼서 부드러운 느낌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쓰시게 되시면 경고딕도 괜찮고 헤드라인체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근데 이제 약간 고딕체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고딕 말고 산돌 고딕이라든지 산돌 명조 이런 채들을 같이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음지가 됐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정품을 주고 샀던, 네,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폰트 같은 것들, 좋은 폰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문서를 또 많이 쓸 때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기존에 있던 문자체들 계속 쓰다 보니까 촌스럽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있는 것들이 쓸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문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니즈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다 보니까 좋은 문자체들이 많이, 그러면서 제 문서도 디벨롭이 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사례도 있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방. 방. 딱 이렇게 딱 한 줄로 떨어지는 게 낫지, 이건 더 이렇게 잘 안 읽히는. 근데 정말로요, 아직까지 2003 버전 쓰시는 분들이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굴림체가 기본 서체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굴림체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보다는 그나마 어때요? 좀 깔끔해지긴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표현이가 없어. 표만 보는 표. 여러분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어떤 느낌이에요? 분기 보고서. 저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진짜 엑셀 그 한글 문서에 그대로 있는 표 가지고서 표 그대로 놨다 거 거기서 갖다가 따다 붙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자체 그대로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문서 작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뒤에서도 간단하게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잘 안 보이시죠?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이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넘어갈 때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 다 이런 기준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핵심을 다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눈에 보여야 될까요? 넘버, 여러분들 제목이 중요한가요?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메시지. 자, 이렇게 나눠요. 보통 여러분들 사업계에서 작업할 때도 뒤에 막 템플릿 디자인 어떤 걸 쓸까 고민하시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뒤에다가 화려한 배경을 넣으면 넣을수록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안 보일 테니까. 네. 어떤 분들은 2007, 2003에 깔려져 있는 디자인 서식 그대로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그걸 전문가 입장에서 혹은 기업 입장에서 혹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운된 문서다, 로우한 문서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극이 있는 거 쓰시지 마시고요. 뒤에 특히나 그라데이션 처리된 것들 하시지 마시고요. 왜? 검정색의 바탕에 흰색으로 은근히 그라데이션이 빠져주면 여기다 검정색 글자를 넣어야 돼, 흰색 글자를 넣어야 돼,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될 거면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화려한 거 막 비주얼 빨강색, 녹색, 파랑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문서를 많이 보다 보면요. 중요한 건 디자인으로 승부받다는 사례는 한 번은 못 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살려야 되는 건데 가장 그 슬라이드에서 가장 눈에 보여야 되는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도 막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슬라이드에서 결국엔 하고자 하는 한 메시지가 딱 압축이 돼야 되는 건데 키워드 혹은 한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메시지를 위에다가 항상 딱 클리어하게 올리시라고요. 올리시고 그 말을 보좌할 수 있는 차트나 도표나 이미지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주세요. 표나. 그게 가장 클리어하고 이런 거죠. 그 사업계획서, 그 보는 클라이언트가 딱 보는 입장에서 딱 넘겼을 때 핵심 메시지만 보더라도 쑥쑥쑥 읽힐 수 있는 정도. 그 아래 보좌하는 내용들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뭐 차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붙여온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명분을 여기다 쭉 풀어준다든지 그런 느낌이어야지 아까 이 내용 얘기했다가 저 내용 막 구분 내용들은 많은데 뭘 얘기하는 건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딱 중점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보좌하는 내용이 딱 있다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는 핵심 메시지가 가장 눈에 잘 들어와야 되고 순서는 여러분들 이 순서가 어디에 해당되는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단락의 큰 제목을 여기다가 쓰실래요? 뒤에다가 쓰실래요? 단락의 큰 단원을 나누는 큰 단락 제목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왼쪽 큰 단락을 나누는 제목을 왼쪽에다 쓴다. 큰 단락을 나눈 제목을 오른쪽에다 쓴다. 자, 오른쪽이 딩동댕입니다. 왜? 이것도 따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건 없는데, 큰 단락의 제목은 그 큰 단락을 이렇게 슬라이드 넘겨볼 때 계속 반복이 돼요. 사람들의 눈은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참 안타깝게 넘버링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넘버링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넘버링, 일단은 단락의 큰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바뀌지 않는 제목이 계속 그 챕터, 그 슬라이드에서 돌아가죠. 근데 순서를 보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큰 단락의 제목을 뒤에다 빼주시고 바뀌는 제목, 하위 개념의 제목을 앞에다가 넣어주시고 바뀌는 거니까 계속. 그래서 변화되고 기본적으로 넘버링 표현 꼭 해주시고요. 핵심 메시지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이게끔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핵심 메시지가 딱 나오면 그걸 보좌해주는 메시지. 거기서 두 메시지가 나온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뒤로 빼세요.
한 슬라이드는 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좀 정말 눈에 안 보인다. 실패하는 문서가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는 문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례를 많이 준비해왔어요. 한 10가지 이상을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드릴 수 있는 사례들은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 2001년도 문서예요. 근데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2001년도라는 거 감안하시고 일단 여기 회사에 실체가 있나 보죠. 회사 개요가 먼저 나오고, 그죠? 회사 연역, 간단한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죠. 먼저 사업, 그다음에 시장 현황, 그죠? 규모. 아까 3C 보통 3가지 관점으로 많이 풀어줘요. 국내, 이게 컴퍼니, 그죠? 자, 여기서 컴퍼니러스 커스터머, 뭐 세계 시장 규모, 국내 시장 규모.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 거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전략.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문제가 뭐냐, 이 넘버링, 여러분들 넘버링 표현 하세요? 문서 쓰실 때? 넘버링 표현 하시죠? 넘버링 표현을 안 했을 때 가장 짜증내 하시는 분이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 꼼꼼하신 분들, 하나 딱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회사에서, 기업에서는요, 그렇게 꼼꼼하게 그 철자, 다른 거 안 보시더라도 그 오타 보셔가지고 막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막 분리기호 썼는데 거기다가 색깔 집어넣었다. 네 종이 낭비하려고 하느냐. 검정색 배경으로 쓰는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가 우리 회사 자원 다 잡아먹는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썼죠. 그죠? 넘버링 없이. 하지만 제가 눈에 잘 보인다라고 했던 경우가 뭐냐면, 일단 텍스트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메시지를 딱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 구조의 느낌? 쭉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눈에 좀 그나마 잘 들어오는구나. 그거에 대한 보자, 차트, 보자 내용, 뭐 이런 거. 보통 우리가 핵심 메시지, 결과 같은 거 도출할 때 아래로 그래서 뭐 이렇게 도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결과적인 핵심 메시지는 위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향도 이렇게 막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다 내려서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도출을 해버리면 뭐 그런 경우에야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차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헷갈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막 이중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목. 어찌 보면 되게 그냥 깔끔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문서 쓰실 때도 여러분들 전단지 느낌하고, 은근히 보면은 전단지 느낌하고 카탈로그 느낌, 어디 백화점의 명품 잡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문서 형식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두 가지를 보다 보면 내 문서가 내가 쓰는 형태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지. 그죠? 나는 역시 촌스럽게 쓰고 있어. 아니야, 난 역시 약간 디자인감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저만 하나만 찍더라도 디자인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고, 저만 하나만 찍었더니 내가 봤을 때 허전해 보이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쓰면 정말 디자인틱해 보이는데 왜 내가 쓰면 이러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깔끔한 게 나는 좋단 말이죠. 깔끔하면서 뒤에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메시지 확확 잘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보자 내용으로 차트나 도표나 이미지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또 문서에는 2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용도하고, 직접 제출한 문서 이렇게 메일링으로 해가지고 확 보내버리는 용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통은 여러분들 가장 정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형태로 문서를 이렇게 나오게끔 쓰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우리가 입찰 제안서 같은 거 경쟁 PT 들어갈 때는 더 심해요. 보통 세 가지 문서 형식으로 나와요. 뭐와 뭘까요? 첫 번째 요약문, 두 번째 PT본,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쇄본, 그죠? 제출 인쇄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 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씁니까? 귀찮아서 못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본으로 많이 쓰시는데 통합본으로 쓰더라도 중요한 건 비주얼이에요. 눈에 잘 보이게끔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게 눈에 안 보이게끔 하는 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한 거죠. 내 문서를 너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이제 나는 알지만 읽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0페이지, 40페이지 막 들고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할 계획 없는데 이거 막 만들어 왔어. 그래서 막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부담을 떼어주면서 이 사람한테 하세요라고 하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죠? 누구는 그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다 준비했는데 어떡할 건데. 그거 있잖아요. 이미 다 난 이렇게 다 챙겨왔고, 다 디자인까지 잡아왔는데, 괜히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삽질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 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거는 여기 사업 투자 설명에 들어갈 때 이제 문서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형태죠. 아까는 탁탁탁탁 인쇄용 파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게 이유가 있겠죠. 자, 최근에 뭐 LED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의 프랜차이즈 투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설명회 컨텐츠 나오고, 이거는 한 20장짜리 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 나오고 바로 본문이 나왔죠. 중간중간에 간지가 안 나오고, 그죠? 목적, 그죠? 펄포스. 근데 시장 현황 난잡하죠, 그죠? 복잡하고 난잡한 간판 사인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아시죠? 간판 사업 하시는 거. 간판 사업 지금 지방 쪽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꾼대요. 그러면은 오색달록하게 다 튀어 보이고 다 뭐 이렇게 튀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다 똑같아지면은 어떤 걸로 간판을 차별화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서 우리가 정말 답이다라고 하는 걸 끌어내고 있는 명분을 앞에 다 잡아주고 있죠. 그죠? 차별화가 어려움. 근데 사실상 LED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 기회다. 좋다. 점차 발전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요거만 읽죠. 요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디자인을 그냥 썰렁하니까 잡아주는 하나의, 여러분들 세부적인 메시지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내용을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이렇게 여백의미를 좀 잡아주려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LED라고 하는 건 친환경이죠. 그죠? 이은재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5개 광고물에 대한 어떤 개정안을 새롭게 냈다. 그러면서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 LED 전광판 보셨어요 혹시? LED라고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뭐 바이더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CGV에 보면 오색달록하게 막 뒤에 막 그냥 반딱반딱 색깔이 이렇게 딱 조명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은연하게 이렇게 막 희미하게 바꿔주고 막 녹색으로 변했다가 막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LE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만 딱 잡혀져 있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막 이 컬러들이 막 변하는 거야. 막 약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변하고 뭔가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막 나비도 날아다녔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런 LED로 바뀐다라는 거죠. 다 같은 조형 간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변하게끔 할 수 있는 요소 같은 것들을 안에서 집어넣어 보자. 쭉 보여드릴게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특장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핵심 경쟁력,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사업으로 연동시킬 수가 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정리해서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거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하겠다. 총판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총판을 하게 되면 이런 베네핏을 주겠다. 수익 구조는 뭐 이렇다.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업 프랜차이즈 총판 운영 그 사업 설명이죠. 대리점주 모집하는 총판.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베네핏 얘기해주고. 어? 뭔 이득이 있냐? 뭔 이득이 있냐? 이득이 나왔잖아. 베네핏. 그런 거 할 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도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접수해야 되고, 어떻게 뭐 상담을 받아주고 있으냐, 뭐 1588에 어디. 하지만 여기서 나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경영 조건. 대리점 사업 조건이죠. 그죠? 얼마를 투자받기를 우리가 원하는지 요거에 대한 제시안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20페이지도 안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거는 PT 용도로,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이런 폼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넣고 뭐하고 했지만 PT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인쇄용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시게끔 최대한의 사람들이 어차피 안 보일 텍스트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아쉬운데 뭔가 내가 여기다 적지 않으면 나도 까먹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거 있잖아요. 2007 버전이나 2003 버전에 아래 메모판 있잖아요. 메모 요약하는 거. 그 아래다 쓰시면 되죠. 그죠? 욕심을 버리시고 최대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시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사례들을 쭉 보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쭉 그냥 보여드릴게요. 딱 뭐 이런 느낌을 딱 쓴 거죠. 그죠? 되게 이것도 컴퍼니 비즈니스, 마케팅, 이거 다 SC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뭐 이런 관점도 나쁘진 않아요. 눈에 잘 보일 수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쉽게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뭐가 기준이 아니라. 회사 실체가 있다면 회사 소개부터 먼저. 이것도 하나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게 프랜차이즈에서 점포 이렇게 운영할 사람을 대리점주를 마련할 겁니다. 혹은 점포주. 사업 개요 쭉 나오고죠. 그죠? 사업 개요에서 여러분들 시장 환경까지 여기 다 분석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업이 될 거니까 투자해.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이만큼 수익을 남길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페이지는 한 20페이지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되게 압축된 거죠. 약간. 사업성이 있다. 우리 제품, 이런 제품이다. 마케팅 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 인력 관리,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우린 점포를 프랜차이즈 할 거기 때문에 점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뒤에 다 목적성에 따라서 다 맞게 나오는 거죠. 개설 절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개설이 됩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작업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직접? 손익계산서. 혹은 대차 대조표. 없으세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막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뭐가 그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우리 회사의 성적표와 같은 느낌이 뭐냐면 뭘까요? 손익계산서. 성적표 같은, 이랬네 쭉 이렇게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우리 회사의 현황인데 우리 회사의 그 자산들이나 그 투자 자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막 그런 두 가지 용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손익계산서보다는 이걸 많이 보죠. 뭐죠? 손익을 가지고서 이익이 나는 손익 분기점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어느 시점에서 딱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어느 만큼에서 마이너스 구조가 아니라 플러스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분기하는 그 시점. 여기까지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일단 아까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례하고 눈에 깔끔하게 들어오는 사례하고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고, 지금 딱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5분간만 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스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제대로 쉬시지도 못했죠? 네. 그 회사에 계시나요? 회사에서? 예, 계시면은 보통 문서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어요.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해놓지 않으면 멍 때리고 있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정말 다달아서는 막상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뭐 부장님 타이틀 다신 분들은 이런 강사 계통으로도 많이 넘어오려고 하세요. 그런 니즈가 있고.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그 은퇴를 하시게 되시면 그냥 정말 전원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밭 일구면서 자식 새끼들 이렇게 오면은 벌어 먹일 수 있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된장국 이런 무 채소 기르는 그게 재미가 있다. 근데 정말 그걸 원하느냐? 사실상 그 약간 자기의 욕구가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원생활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은 전원생활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해탈을 해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들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전파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내가 알고 있는 이 경력을 그냥 묻혀가게끔 썩히고 싶지 않은 그 욕심, 그 부분 때문에 강의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맞아요. 그리고 강의라고 하는, 교육자라고 하는 계통은요, 평생 비즈니스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더 좋은 건 자기 머릿속에다가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참 메리트가 있고, 네,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넘어왔어요. 그런 거. 자, 일단은 이제 딱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계획서를 쓸 때뿐만이 아니라 뭐 제안서나 뭐 보고서나 기획서나 여러분들 문서 쓸 때는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비주얼이라고. 파워포인트 왜 씁니까? 한글 문서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프리젠테이션 겸 혹은 파워포인트 그 말 그 자체로 파워포인트, 네, 포인트의 핵심 메시지에 힘을 가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하려면 분산해서 막 텍스트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꼬닥꼬닥 채워넣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비주얼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팁이 하나 나가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무 하시다 보면 기획서, 제안서, 뭐 보고서, 제안서는 많이 안 쓰실 거예요. 기획서도 조금 많이 안 쓰실 거예요. 보고서 많이 쓰실 거예요. 엑셀 파일로도 많이 쓰실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라 문서 쓰실 때, 문서는 왜 요즘에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올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 요소 같은 것들을 이 기획서 안에 스며들게끔 해서 사람들이 집중이 되라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획서를 가장 잘 쓰는 집단 분야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강사, 저 잘 써요. 저 잘 써요. 왜냐면, 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제 이거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부대 사업 아이템으로 제가 사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 구조에 빠뜨리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데 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제한 시간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잘 하게 돼요. 예. 근데 이런 잘 쓰는 집단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획서나 제안서, 보고서 같은 것들. 정말 잘 쓰는 집단이 있죠. 어디를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광고회사들, 광고기획들. 유명한 광고기획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기획 아시죠? 그 다음에 금강기획, 그 다음에 이노션, 에이지에드, 뭐 지컴,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광고 회사들이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기획서를 참 많이 써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뭐 불법이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소스를 보통 찾을 때 이런 문서 샘플 같은 걸 찾을 때 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한번 네이버에서 막 쳐보죠. 근데 2002년, 2001년짜리 막 구식 자료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 부분에 대한 샘플을 처음에 저도 컨설팅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쟁사의 샘플 자료 같은 것들 많이 보면서 좋은 자료들은 벤치마킹, 좋은 말로는 벤치마킹, 나쁜 말로는 따라한다, 베끼기, 짜집기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기획에서는 자기네들 매년 하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전국구로 실시하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일기획 광고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말 저도 대학교 뭐 출강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뭐 정부 쪽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기업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한 정보라서 알려드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보더라도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 썼어요. 그냥 다 어떤 학생들이 쓴 게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취업 혹은 전국구에서 이거 공모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게 있어요. 제일기획에 다니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훨씬 더 잘 쓴다라고 하는 내용 평가들도 있거든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의 계열사 베스킨라빈스나 스타벅스 또 어디 있어요? 막 이런 계열사들, S-오일, 레미안, 이런 거에 대한 기획서 사례, 영문 사례도 있고, 국문 사례도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PDF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원본 그 자체, PPTX나 PPT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놀라우시죠? 이게 벌써 30년 전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통이 됐으면, 그게 이제 한 회 때마다 입상작들이 20개씩 올라옵니다. 그거를 한 30 곱하기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죠? 네,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지 수도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장황하더라도 그게 장황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눈에 잘 들어오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PT본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인쇄본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쁜 문서를 가지고서 눈을 키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문서를 보다가 보면 그 구조에 빠져버려요. 이런 게 있죠. 회사에서 굴림체 쓴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양식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꿀 수가 없다. 그 세계에 빠지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정말 독단적으로 그게 쓰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서를 보면서 이 괴리감을 느끼셔야 여러분들 변화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물론 저도 있어요. 제 포럼 아세요? 유명한 삼성 세리 연구소, 세리 포럼 들어가면, 마케팅, 저는 단순하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 계획서, 보고서만 잘 쓰면 되느냐, 이 스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사업 전략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도 다르거든요. 네, 마케팅 최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띄고 해서 포럼을 찾아보시면 제 포럼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제가 강의 교환이라든지 혹은 사업계획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제가 꼭 이게 드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저는 거기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원본입니다. 다 PPTX 그 자체 원본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알려드려요. 왜냐면 우리 플래너비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세이버스 이 문서 하나를 4만원, 5만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안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15분 동안에 아주 간결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미지 같은 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미지 같은 거요. 포지 아까 교환이라든지. 아, 그런 거요. 저는 포토샵 작업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이 파워포인트에서 다 해결해요. 왜냐하면 2003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혹시 2003 버전 쓰시나요? 2007 쓰세요? 다행이시네요. 2007 버전 바꾸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약간 헷갈리시겠다. 아직까지는. 많이, 이런 게 있어요. 문서를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시는데, 띄엄띄엄 쓰다 보면 또 그 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맹점이에요. 배웠는데 까먹고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다 까먹었다. 그래서 매번 반복을 해야만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포토샵 작업을 한 것처럼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0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타이틀 페이지, 이렇게 이미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 작업 하실 때,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사실. 3시간 썼다가 나중에 2페이지, 3페이지 지나가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날려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작업을 참 삽질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저는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가장 먼저는 아까 저 프로세스 알려드린 것처럼 맥락을 짜셔가지고 거기다가 핵심 메시지 턱턱턱턱 얹어 놓으시고, 그 구조가 딱 잡혔을 때, 뭔가 숲이 딱 보여졌는데 거기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뭔가 서로 이렇게 어구상에 이렇게 맥락상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하시는 작업 먼저 프로세스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맥락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정보 찾아가지고 정보도 한꺼번에 이미지나 이런 차트 같은 것들도 핵심 메시지 딱 잡아놓고 그 아래다가는 하나하나 집어넣지 마시고 여기에다가는 이런 차트, 이런 도표 같은 거 넣어야지 라고 하는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이미지 다 찾고 한꺼번에 집어넣으시는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 안에도 문서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여러분들 익숙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던 방식을 고수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피드, 업무 능력이 개선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장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아주 간단하게 시간 안 들이면서 공 안 들이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네, 제 파워포인트 과정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제안서 이렇게 PT 발표할 때도 꼭 필요한 동영상 삽입이라든지 고난도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미지 어떻게 디자인화로 하실 수가 있는지 2007, 2003 쓰다 보면은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그런 질문사항들도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 보세요. 다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쓰임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르죠. 이런 느낌이 다 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글자에도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들 2003 버전에는 글자에 효과 주는 기능이 있죠. 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1년 되신 분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워드아트 기능이 있고요. 2007에는 뭐가 있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글자 서식에 들어가면 바꿔주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설정이 걸려져 있는 건데 이걸 빼볼게요. 서식에서 글자 효과를 빼주면 티가 별로 안 나 보일 수 있겠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약간 굵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 빔 프로젝트 화질이 굉장히 좋으면 약간 차이가 날 텐데 이게 뺀 거고 이게 약간 티가 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정했냐면 서식에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칠해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 자글자글 이렇게 빨간 글씨 이렇게 띄어쓰기 잘못하거나 그 고유어가 아니었을 경우에 막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바꿨을 경우에 아래 빨간 글씨가 막 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깔끔하게 포장해 주는 것처럼에 대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이거 특히나 이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약간 뭐 이런 저는 맨 마지막 완벽한 작업을 끝낼 때 거기다가 한 번 더 이게 글자 효과를 넣어주면서 딱 잡아준 거하고 그거 글자 효과를 빼준 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다 변형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넘버링 체계를 아시고 계시나요? 넘버링 가장 먼저 들어가는 로마자 그 다음에 자, 안 보이시죠? 1, 2, 3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1, 1.2 사람들이 가장 80%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넘버링 체계가 있죠. 1, 2, 3, 1, 2, 3, 그 다음에 괄호 1, 괄호 2, 괄호 3,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양괄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하위 구조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C 혹은 가나다 혹은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헷갈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동글뱅이 3인 사람들이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아는 문자 체계입니다. 이것도 어떤 이렇게 수만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은 분립기호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분립기호의 난점이 뭐냐면 3개 정도 쓰면 분립기호 깔끔하게 좋아요. 근데 뭐 5개, 6개, 7개 넘어가 버리면 딱 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 근데 숫자를 썼을 때는 이게 7가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5가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티가 날 텐데 분립기호는 한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분립기호는 순서 넘버링 체계 잡을 때는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이미지 많이 쓰세요? 보고서 작성할 때 이미지 많이 안 쓰시고 차트나 도표나 이런 것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또 못 쓰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미지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막 뭐 만드실 때, 문서 만드실 때, 뭐 디자인 혹은 작업하실 때,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 사진 같은 것들을 제치하고 네. 여러분들 이미지 찾을 때는 가장 먼저는요 삽입에서 클립아트로 들어가서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클립아트에서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미지 클립아트에서 먼저 찾으세요?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대부분이 클립아트에는 이미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하게 2003 버전에는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겠지만 2007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자연현상에 대한 사실적인 이미지. 특히나 네이버에서 이미지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이버는 문제가 있죠.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안 되죠. 보통 글로그에서 막 이렇게 이미지 찾을 때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클릭이 되던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써요, 우리가? 캡처하기를 쓴단 말이에요. 혹은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프린트 스크린 하기 해가지고 무식하게 다 통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잘라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만 깔면은 캡처하기 기능이 가능하죠. 툴바, R툴바만 깔면 그 탭에 보면은 도구 탭에 보면 R툴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복사, 저장, 붙여넣기 이런 기능이 다 된단 말이에요. 출력하기까지. 네. R툴바를 까시는 좋은 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알투바를 깔면 두 가지가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캡처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 이 파란색 버튼 옆에 깜빡깜빡 떠주는데 그게 이제 떠주게끔 하는 게 알투바가 깔리면 가능하고 알투바가 깔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써요. 자, 클립아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 아이고야. 이거 다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찾아봤을 때 별로 안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다른 이미지 안 쓰고요. 가장 많이 거의 한 90%를 다 여기서 써요. 그 다음에 없는 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미지 찾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요. 아주 일차원적인 대답입니다. 자, 인터넷 네이버에서 찾는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캡처하기 기능을 해가지고 결국 키웠더니 어때요? 자글자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는 이미지 안 쓰시는 이만 못해요. 차라리 쓰시지 말라라 그래요. 두 번째로 찾아가 들어가는 게 저작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특히나 여러분들 한글로 치는 것보다 영어로 쳐보시면 방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어디 현상을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기획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즐겨찾기에다가 집어넣어놔요. 영어로 찾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키 맵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걸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아래 해상도가 나오죠. 해상도가 우리가 2007에다가 이렇게 딱 확대를 막 키웠을 때도 깨지지 않는 범위 내가 한 300에 300은 깨져요. 근데 여러분들 700에 800 정도는 깨지지 않고요. 한 1200에 1300 이렇게 올라가는 해상도가 고해상도들이 이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해외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작권 우리 한국 기반 사이트라서 더 심하긴 하겠지만 구글은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해외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현상을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기획된 이미지 보이시나요? 이런 이미지 석세스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이런 것들 이런 영상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 해상도도 굉장히 1000대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디자인 안 하고요 여기에서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클릭이 가능하죠. 복사해서 바로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 아주 그냥 괜찮네. 그죠? 바로 딱 안성맞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타이틀 페이지 잡을 때 이거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잡아서 약간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서 투명도면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이 정도만 조정을 해주셔도 글자 쓰는 데는 무리가 없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자체를 가지고서 그림 서식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밝기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나의 배경 이미지처럼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걸 하나 넣고 싶다. 뒤에 배경으로 어떤 그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미지 늘려도 여러분들 해상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요. 네, 이런 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7 파워포인트의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그림을 가지고서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액자 틀 기능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림 반사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문서를 나중에 여러분들 메시지 다 꾸미고 났을 때 이렇게 입체감을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나의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땐, 자,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한가요? 해가지고 50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조정을 해주셔도 하나의 배경 이미지처럼, 지금 어찌 보면 빔 프로젝터로 보여서 좀 어두워 보이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딱 배경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팁. 또 뭐냐, 이 클립아트 안에는요, 여러분들 아이콘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아이콘. 클립 그 이미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화살표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꺾인 거, 어이구야, 그런 거 많이 쓰시고 싶을 텐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볼까? 하나 빠졌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현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클립아트 이미지들도 나오거든요. 클립아트라고 해서 개체 이미지. 뭐냐면 쭉 보면 이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피처, 강사, 티처.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살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업 혹은 상승이라고, 저는 영어로 치는데 여러분들 한글로 쳐도 다 나와요. 치는데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 한 번 더 그룹. 이거는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학원 다녀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 터득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만 따로 빼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빠져요. 그죠? 빠지는 게 가능하죠. 이 사람 머리도 한번 벗겨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대머리로 만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고, 이 여선생만 쓰고 싶다 했을 땐 얘는 지워주고, 얘는 여러분들 키우게 되면요,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룹으로 묶어주시기만 하시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키우시면요, 여기 이제 봤을 때 제 3자가 뭔가 옆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제스처의 느낌. 거기에서 요것만 또 이 사람 이미지만 빼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도 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템플릿, 그 아이템 하나하나, 그 아이콘 하나하나를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포토샵에 혹은 파워포인트 안에 이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찾아보시면서 짜게 보시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팁.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2007 버전에는 스마트 아트라고 있죠. 쓰세요. 보통 도식도형 같은 거, 템플릿 같은 거 그릴 때 삽입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모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도형상자 그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시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 쓰시는데, 써보셨어요? 우리 유승원? 비교는 아는데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고. 자, 이거는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바뀌죠. 색감도 한꺼번에 조정이 가능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왜 못 쓴대요? 불편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글자가 한 가지만 쓰더라도 다 같이 한꺼번에 조정이 되죠. 이게 자동이라서 좋지만 또 자동이라서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옮겨보고 싶어. 같이 막 이렇게 틀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못 쓰겠대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잡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 설정을 잡으세요. 잡고 잡은 상태에서 Ctrl C, 컨트롤 복사하는 거죠. Ctrl C 한 다음에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Ctrl V를 하면 풀려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풀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갑갑해서 못 쓰겠다. 도저히 못 쓰겠다. 진짜 짜증난다. 라고 해서 안 쓰시는데 이미지 어떻게 넣어야 되냐. 글자 맞춰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7, 8년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런 스킬들은 정말 어디서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써먹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색감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색감이 너무 촌스러워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색감도 여러분들 통일감 있게 쓰셔야 돼요. 빨주, 노초, 파란보 원색적으로 보색적으로 쓰다 보면 정말 전단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명품 잡지, 그래서 제가 많이 보라고 하는 게 디자인감이나 그 비주얼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알고 싶으면 여성 명품 잡지가 아니라 여성 명품 잡지도 약간 화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성 맨스헬스 혹은 GQ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잡지들 보면 딱 절제미가 있으면서 약간 그 포인트를 주더라도 깔끔하게 그 느낌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디자인 책자를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 또 이 문서를 많이 쓰시다 보면 글자 책까지도 외워서 어디 가다 보면요. 요건 남산체 LBM 이런 거 있죠. 이게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찾아 나가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문서를 써야만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더 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숙명처럼 여기시고 하나의 일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거 하나 정말 제대로 잘 쓰면 내가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해보시는 거. 제가 이렇게 스킬 같은 것들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거, 어려우셨던 거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이제 찾은 건데, 이런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자, 보면 이런 건 뭐가 좋냐면, 배경 자체가 어두운 색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사진 이미지였거든요. 보세요. 이건 사진 이미지였어요. 이거는 이 안에서 찾은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공, success라고 쳐보면 이런 것들 이런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네모 자각형 느낌이잖아요. 색깔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다시 칠하기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해버리면 싹 빠진단 말이에요. 색깔이. 이것도 싹 빠지죠. 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막 써야 좋은 게 아니라 라기보다 그 로고 같은 것들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따다 붙여가지고 막 로고 작업들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그거 있는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이렇게 짜각짜각 이렇게 네모 사각형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뒤에 그 포토샵에서 딴 것처럼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배경 색깔을 없애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서도 또 하나의 배경처럼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또 여기다가 약간의 아미만 이런 식으로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포토샵에서 안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깔끔한 배경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해서 너무나도 허전해 보인다라고 했을 땐 이런 팁 요소들을 한 가지씩만 사용을 해주시면 뭔가 디자인을 꾸미지 않아도 꾸민 것처럼의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예, 짧은 시간에 뭔가 알려드리려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뭐 그런데 오늘 뭐 분량을 많이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너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 플래너스 클럽 처음 들으세요? 우리? 예. 아, 그러세요? 네. 플래너스 클럽이 계속 연동돼서 있어요. 뭐 좋은 트렌드 강의도 있고 마케팅 강의도 있고 우리 류승원님은 아시겠지만, 예, 뭐 그런 강의들이 있는데 그때때마다 이제 파워포인트 기술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트렌드 강의도 있고 스피치 강의도 있고 다 실무적인 강의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그때 조문조문 시간 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